시골 사는 느낌으로 한번 살아보자는 거지, 방학이니까. 열심히 살아보자는 그 취지로. 아침 5시. 쌤, 그 5시에 끝나고 자습하잖아요. 그때도 그런 거 있어요. 당연하지. 저 추웠잖아. 지우 오늘 왔어, 안 왔어? 아, 저 늦잠 잤어요. 탈락. 진짜. 첫날인데, 첫날에 제가 본 것 같아요. 쌤, 장애수학 때는 뭐 하는 거예요? 오늘 나온 숙제를 하고 하면 돼요. 알려주실 거 있다, 선생님 들어오세요. 당일과제가 뭐 하는 거냐고? 오늘 여기를 배웠잖아. 뭐 과제가 나오지 않을까? 그거 하고 하면 돼. 그 저녁 먹, 당연히 저녁 먹어야 되니까 저녁 먹을 때 당연히 폰 갖고 왔다가 자습하거나 학원에 있을 때 폰을 쓰지 말자는 거지, 얘들아. 아, 그럼 뭐 폰에서 뭐 할 건데, 이거 그냥 공부하는 거죠. 익숙해져야지. 근데 책이 안 오지, 책이 와야 되는데. 이 공수토 보면 얘들아, 이거 바이블 개념이라고 써있는데 말은 개념인데 어차피 약간 정석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이거 골랐어요. 왜냐면 뒤에 모의고사 문제 부분이 좀 빠듯해가지고 그거 하려고 갖고 온 거고. 너 아까 샀다며. 답지가 왔어요. 점점 힘든 상황인데? 집합부터 할 거예요. 집합부터 나갔다가 다 빨리 끝나면은 돌아와서 도형으로 갈 거야. 왜냐면 이거 함수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거든. 원방부터 하고 너네들은 집합 전과점부터 해도 되긴 할 것 같긴 한데 이거는 만약에 공선이 빨리 끝나면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집합부터 갑시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릴게요. 우리 그래도 심화라는 이름을 걸었잖아. 그래서 이거랑 학교 프린트 갖고 올 거야. 진도 빨리빨리 나가면. 그래서 그 상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집합으로 좀 갑시다. 이따가 어디까지 나갈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은 그냥 너무 기본적인 것들은 건너뛰고 할 거거든. 우리 나름대로 뭐 심화라고 해놨으니까 그거에 대한 얘기 좀 하면서 진행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지금 아마 최근에 여러분들이 대수를 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여기가 좀 안 돼 있을 것 같아서 일부러 개념서를 좀 한 거거든. 개념 있으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거 내용 하면서 얘기할게요. 지금 되게 많이 나오네. 되게 적게 나왔는데. 갑시다. 집합인데요. 뭐 이게 사람마다 달라서 어쨌든 뭐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하면 정의를 얘기할 거고, 그다음 두 번째는 종류를 얘기할 거고, 세 번째가 이제 표현이죠. 뭐 집합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그 조건이 있는 원소들의 모임이라고 할 것이고, 종류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라고 얘기하겠죠. 첫 번째, 두 번째라고 하면은 유한집합이라는 게 있고 무한집합이라는 게 있어요. 종류를 따지는 거고,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그 특징적이라고 하는 뭐가 있는 거야? 공집합이라고 있는데, 이 기억이 안 나면 그냥 기본 듣는 게 맞아요, 얘들아. 근데 이제 이 공집합이라는 건 원소가 어쨌든 0개이니까 유한집합이라고 하는 개수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약수 모임이라고 하는 거고, 무한집합이라고 하는 건 배수의 모임인 거죠. 근데 이제 표현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 이제 세 가지까지 있겠지, 그치? 첫 번째 뭐예요? 원소나 별을 예를 들어 이렇게 할까요? 집합 A는요, 2의 양의 약수라고 할게. 그럼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원소나 별거, 직접적으로 뭐야? 이렇게 두 개를 다 표현하여라. 근데 이게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이번에 동상고에서 수행평가를 봤거든요? 근데 A일제가 수행평가 봤는데, 이 집합 원소를 나타낸 이거였어, 수행평가가? 선배들이 이렇게 쓴 애가 있는 거야? 아, 정말로. 그냥 감점 나오고 막 별짓들을 다 해왔더라고. 그래서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저는 이제 수업 때문에 중괄호를 좀 이렇게 쓰는데, 뭐 정확하게 얘기하시면 이렇게 쓰긴 하겠죠. 그래서 그 표현은 좀 쓰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조건제시법이라고 해가지고 x는 여기다 뭐 이 양의 약수라고 쓰는 게 있겠죠,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인형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계속 이 표현들은 나올 거고, 지금 뭐 공수 원은 절대 나올 리가 없겠지만 뭐 대수나 미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뒤에 있는 게 조건이고 만족하면은 요 바라고 하는 막대기를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해서 원소가 나오는 거고 마지막이 뭐야?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요 동그라미 안에 이렇게 원소를 나열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함수 가시면 기억나니까 정의역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얄쌍하게 쓰거든? 사실 이게 뭐야? 벤 다이어그램을 축소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1, 2가 있으면서 대응 관계를 이제 함수라고 하는 것이고 뭐 그런 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네 번째는 뭐가 있냐면 개수라고 하는 집합 A의 원소 개수다라고 하면 NA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개수니까 2가 되는 거라서 딱 두 가지만 구별하면 되죠. 첫 번째는 요거 찾는 거라 요거는 빵개라는 거하고 N 한 다음에 중괄호 친 다음에 얘는 몇 개야더라? 한 개라고 하는 거. 왜냐면 항상 요 안에는 집합이 들어가거든요. 공집합은 원소 개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빵개라고 할 거고 얘는 원소 개수가 어차피 한 개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한 개다라고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 책에 등장해 있습니다. 바로 갈게요. 지금 책은 어디냐면요. 208쪽부터 제가 바로 갈 거거든. 그러니까 내용 설명만 했어. 205쪽 보면은 집합이랑 원소가 있고 크게 설명할게요. 근데 혹시 기억 안 나는 사람들은 본인이 좀 공부를 하면서 진행하자라고 한 거고 넘어가시면 표현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얘는 여기가 먼저 나왔네요. 원소나열법하고 조건제시법하고 벤 다이어그램이 있다라는 설명하고 있고요. 그 옆에 보시면은 원소의 개수 207쪽에 있죠. 유한집합, 무한집합이라고 써 있습니다. 공집합 나와 있으면서 개수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시죠. 208쪽 그쪽은 안 할게. 얘들아 미리 말할게. 공수는 숙제가 없어. 알았지? 근데 우린 있어. 아니, 그러니까 선행은 숙제가 없어. 원래 알겠지? 우린 있는 거야? 우린 다 채우는 거야? 자부심을 가져. 알았냐? 자부심을 가지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 적당히 이 자식 안경 왜 벗는 거야, 저기. 여기 다 채워? 알았지? 209쪽 이런 거는?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210쪽이고요. 우리 211쪽만 가볍게 그냥 하고 갑시다. 난 연습 문제 풀어줄 거야. 이건 그냥 니네가 알아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오늘 아까 니네 뭐 과제 시간이기 때문에 그때 다 채워. 공수업 끝나면 공수투까지 다 채워. 분명히 얘기했어, 나는. 왜 너무 즐거워? 아이, 이제 방학이잖아. 나 근데 해봤거든, 얘들아. 19번밖에 안 돼. 진짜 19번이야. 1월달에 9번, 2월달에 10번. 그럼 계약이야. 바로 그냥 그거야. 근데 웃긴 게 뭔 줄 아냐? 공소원이나 공수투는 어차피 다 못 끝내는데 밀어붙일 생각이야. 공소원이 오늘 우리 반 수업을 어떻게 나갔냐면 그 2차 방정식 근까지 무한도까지 했거든? 근데 애들한테 그냥 등기해서 알아서 하라 그랬어. 그런 식으로 가야 돼. 이게 못 끝내. 2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4시간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진짜 공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당일 과제라고 하는 게 왜 하고 가라고 했냐면 어차피 여기는 속도가 다 다를 거 아니야. 사람마다 다른 거 어떡하겠어. 그걸 채워주려고 하는 거야, 얘들아. 그리고 이제 여기만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일반적으로 교재를 하나 더 쓰겠죠. 공수원 교재를. 아마 하나씩 더 다 사라고 할 거야. 대표님 고생이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계속 앞에 다시 풀 거야. 그 공부를 해야 돼, 정말. 그리고 이제 뭐 해야 돼? 셔플해야 되고. 아니, 과제 다 끝나면 당연히 셔플 주세요 하면서 셔플해야지. 나 어제도 셔플했는데 뭘. 너네가 안 하는 거잖아. 난 하고 있어요. 공부해야 돼. 공부하러 오는 거잖아. 미파에는 빡세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여기는 안 빡세거든? 여기는 안 빡세. 특목관이 빡세지. 여긴 말했잖아. 하려고 하는 사람만 하는 거라니까? 안 하겠다는데 왜 얼굴을 붉히면 싸우면서 모아터로 해.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는 너네가 하길 바라는 사람인 것 뿐인 거죠. 근데 여기 다 할 거잖아. 봐봐, 납득이 되고 있지. 슬슬. 집에 웃지 말고. 나도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어. 나도 힘들거든, 지금. 이제 4번만 합시다. A가요, 0과 1이고요. B가 1, 1이에요. 풀 수 있는 사람들 알아보시고, 원래 하던 대로 합시다. 1하고 2가 됐습니다. 라고 할게. 근데 봤더니만, 거기 A 안 넣으면서 연산자 그냥 곱하기 형처럼 써있어. 동그라미 안 쓸게요. 이 연산자는 뭐라고 했냐면, 어떤 A, B를 곱하라고 했대요. 근데, 그때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A라는 원소는 A 집합에서, B라는 원소는 B 집합에서 가지고 와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둘이 다르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을 쓸 수 있어요. 경우에서 얘기하면서 할 거야.
두 가지 때문에 총 네 가지의 경우가 있겠죠. 첫 번째 A가 0, 1, 0, 2, 1, 1, 1, 2라고 쓸 수 있거든. 그럼 여기서 이제 원소는 어떻게 돼? 둘이 해서 0, 둘이 해서 0, 둘이 곱해서 1, 곱해서 2. 재작년에 한번 오류가 난 적이 있어요. 시험이 끝났는데 100점이 7명이 나왔어요. 근데 30분 있다가 100점이 3명으로 바뀌었어요. 왜 그러냐면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 이건 재작년 얘기하는 거야. 그때 왜 그랬냐면 학교에서 실수를 했었는데 무슨 실수를 했냐면 이걸 하나로 본 거야. 이런 느낌의 문제가 하나가 있었거든. 이해됐니? 집합에서 우리 알파벳을 어떻게 했어요? 중복되는 거 몇 번만? 한 번만 쓰기로 했다라는 것을 기억해달라는 거죠.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 A 곱하기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이 집합의 원소가 0, 1, 2라고 할 수 있죠. 다시 그 녀석이랑 누구랑 B라는 녀석이랑 다시 요걸 해달래요. 근데 B라는 녀석의 원소는 1, 2였고요. 지금 A랑 B랑 연산하는 녀석은 0, 1, 2라고 했기 때문에 이 최종적인 원소는 어떻게 돼? 곱한 것들 나열하면은 0, 1, 2가 있고요. 0은 무시하고 2도 있어요. 2, 2, 4에서 최종적인 집합의 원소는 0, 1, 2, 4가 됩니다. 다 더하면은 7이라고 하고 넘어갈게. 정리 한번 하고 그래서 거기 좀 채워. 0 하는 거. 그 다음에 다른 거는 괜찮을 것 같고요. 옆에 가서 212쪽에 있는 뭐 개수 세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좀 맡기도록 하고 그 다음에 213쪽 바로 갈게. 봤더니만 3-4번 가자. 이 교재 어려워. 오늘 한번 해봤는데 꽤 어렵더라고. 거기 봤더니만요 A가요 x, y라고 했대요. 그리고 다라고 했고 x제곱 더하기 y제곱 1이라고 했거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라고 했는데 문제가 정수라고 했으니까 나열해달라는 거죠. 좀 많이 나오게 돼. 그쵸? 뭐뭐 있을까? 0하고 1도 있을 거고 0하고 마이너스 1도 있을 거고 4개 정도 나오겠구나. 마이너스 1과 0, 1과 0 이렇게 하는 게 A의 원소들이겠죠. 말이 왜 빠르냐면 좀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미안해. 미안해서 좀 최대한 많이 하려고. 그 다음 B를 봤더니 자연수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개수가 같다. A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총 4개라는 거 알 수 있겠네. 근데 B 집합을 봤더니만 x제곱 빼기 k 더하기 2x 더하기 2k니까 B의 원소 집합은 뭐 x-2 그 다음에 x-k가 0보다 작다라고 쓸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k가 자연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답이 두 가지가 나오긴 하겠죠. 왜냐면 2보다 k가 클 수도 있고 또는 k가 2보다 작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게 뭐야? 여기서 개수가 4개 나왔다는 건 요 사이에서도 4개가 나와야 되는데 k가 자연수 입장이면은 2보다 작은 자연수는 1밖에 없거든요. 절대로 4개가 나올 수 없는 거죠.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럼 당연히 얘로 가야 된다는 뜻이고 중학교 2학년 수준에서의 뭐라고 얘기했냐면 2보다 크고 어떤 k가 있는데 여기에 뭐라고 했어? 정수가 그쵸? 정수 거기 다는 거 아니구나. x가 자연수네. 미안해. 여기 자연수라고 써있네. 그러면 3, 4, 5, 6이라고 쓸 것이며 그쵸? 얘가 어디야? 6하고 7 사이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k는 6보다 크고 7보다 작은데 등호를 어디에 붙이냐에 대한 얘기죠? 한번 붙여보세요. 답 구해보면 결과 말해줄게요. 등호는 어디야? 라고 하면 뚫려있기 때문에 7까지 가능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K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답이 얼마야? 7이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거든. 앞에 초반에 집합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타이트하게 갈게요. 위에 것들은 뭐 그렇게 풀 거 없을 것 같은데 그치? 여기나 좀 풀고 가보자. 한번 해봐라. 3-1, 3-2, 3-3 채점하러 다녀볼게. 너네 수준 좀 보고. 선생님은 공수2는 모르니까 맨날 내가 너네 공수1만 봐가지고 공수1은 아는데 공수2는 제가 모르니까 저희 이 교재 연습 문제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연습 문제가 거의 다 모의고사라서
기억이 안 나는 거 하지 말고. 물어보니까 어디가 나빠요? 뭐, 이건 한 개가 원소. 근데 이 집합 안에 있는 원소라고 했잖아, 그렇지? 근데 얘는 없는 거니까 B랑 원이랑 같을 수 없지. 원이 틀린 거. 그럼 이건 이게 몇 개야? 이거 더 틀린 거고. 그럼 얘는 왜 이렇게 되는 여기가 이렇게 오늘 뭐 하는 거 같긴 한데. 마이너스 이라고 쓰는 거 이렇게 쓰지. 그렇지. 밑에 것만 하면 되겠는데, 그치? 그 밑에 있는 3단의 3번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얘들아 이거 방정식 하고 있잖아요. 3단의 3번 방정식에서도 많이 나와요. 알겠죠? 이거 자주 틀리거든요, 여러분들. 3단의 3번은 오늘 2차 방식 배웠잖아. 거기에도 있어, 참고로. 얘들아 이거 알았지? kx제곱 더하기 8x 빼기 4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na가 1이라고 했거든요. na가. 그러니까 다들 이제 na가 1이면 당연히 뭐로 해서 d 쓰죠. 이렇게.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해가지고 0이니까 k가 마이너스 4인데 문제는 뭘 구하라고 했냐면 만약에 모든 실수 k의 개수가 아니라 합을 구하라 하면 아마 마이너스 4에서 끝날 건데 근데 여기 앞에 어떤 문장도 없어요. 무슨 말이야? 2차 방정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했다는 건 무슨 말이야? 얘를 2차 방정식을 취급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알겠지? 이거 공수 원에 나와. 이거는 집합이 아니더라도 모두 있어요. K가 0일 때도 가능한 겁니다. K가 0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 그대로 8x 빼기 4는 0이면서 X가 얼마 나와? 하나 나오기 때문에 K가 0도 가능하다. 얘도 가능하다. 답이 두 개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2차 방식이란 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너네가 제일 많이 틀린 게 나중에 그거 있잖아. 공수원에서 그냥 부등식이라고 나올 때가 있고 제일 대표적인 거 A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4가 0보다 큽니다 하면 이거에서 제일 많이 틀리는 게 나중에 0이 포함이 되어야 되거든. 왜 A가 0이어도 얘네 사라지더라도 4는 0보다 크기가 가능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차이예요. 근데 이렇게 낼 거냐 아니면 여기다가 2차라고 붙여낼 거냐 그 차이가 있거든. 그럼 오늘은 그 마필고사 좀 채우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앞에 수요일날 한번 연합고사라는 거 봐보자. 그거 좀 이번에 괜찮게 나왔거든? 그거 잘 보면은 그래도 꽤 잘한다는 말을 들을 수 있단 말이야.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214쪽으로 가시죠. 여기는 좀 천천히 하는 걸로 해봅시다.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난 쭉 한번 할게, 선생님이. 부분집합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A가 B에 속한다라고 하면 집합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속한다고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알아야 되는 제일 1번은 뭐냐라고 하면은 개수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NA라고 하고 NB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건 크거나 같다가 들어갑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 나중에 명제에서 중요한 거고, 두 번째로는요, 그러니까 A가 B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우리 머릿속에 얘만 있으면 안 돼요. 이게 가장 일반적인 거지만 또는 뭐일 수도 있어. 둘이 같을 수도 있어요. 같은 것도 서로 들어간다라고 얘기하거든. 그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얘기를 하자면 이제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진부분집합이다 라고 하면은 진부분집합은 예를 들어 A가 B의 진부분집합이 되려면 이렇게 하고 나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둘은 같지는 않아야 된다라는 내용이거든. 그러니까 포함되는 것 중에 다른 것을 빼면, 그러니까 다른 것만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됐지? 이게 제일 가장 일반적인데 어차피 얘들아 연산까지 같이 얘기를 할 거예요. 연산까지. 그래서 거기 책에다가 좀 체크를 먼저 할 건데 이건 아마 책에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산 가면 나오겠지만 미리 좀 써놓읍시다. 214쪽에 어디 아무데나 좀 빈 공간이 있으면 좀 써줬으면 좋겠는 게 사실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부터 시작할 때 이 다음에 나오는 걸 쓸 수 있어야 돼요. 명제까지 연결되는 5개 같은 말이 있거든요. 하나, 둘, 셋, 넷, 5개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요. 갑니다. A 교집합 B를 하면 A가 튀어나온다. 그러니까 A가 B에 들어간다 했을 때 가장 중요한 5가지 뭐 9월까지 끌고 가면 좋고 못 끌고 가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합집합이죠. 만약에 둘을 합하세요 라고 하면은 큰 게 나온다 라고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이거 나올 때마다 해줄게요. 둘이 뭐 하면 빼면은 뭐가 나온다? 아무것도 없다. 왜냐면은 뺀다는 거는 겹치는 걸 빼는 거기 때문에 선행을 했다라고 해서 하는 거야 얘들아. 알겠지? 그 다음에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이면은 뒤집어진다 라고 얘기할게요. 항상 5번이 중요해요. 5번을 잘 못하거든.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건데 5번은 뭐냐면 작은 거의 여집합 큰 거의 합집합은 전체 집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여기서만큼 중요하진 않아요. 나중에 연산 가면은 계속 나오고 명제 가서도 계속 나오고 그 나중에 이제 곧 뭐 빠르면 금요일 늦으면 다음 주 월요일이겠지만 이런 거 있잖아요. A가 B의 여에 들어간다라는 거면 이게 무슨 뜻인지를 나중에 알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야 라고 둘이 서로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나타내주는 이 표현 방법인데 이걸 갖고 이제 하는 방법이거든.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게. 어차피 여기서는 이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뭘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A라는 집합이 만약에 1, 2, 3, 4, 5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다면 첫 번째 집합 A의 부분집합 개수를 의미하겠죠. 몇 제곱이야? 2의 5제곱이다 라고 해서 총 몇 개? 32개라고 하지. 근데 이게 왜 2의 5제곱이냐라고 하면 거기 뒤에 나와 있지만 OX 느낌이거든요. 있을까 없을까는 두 가지.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그러니까 각각 두 가지씩 나오니까 다 곱해서 2의 5제곱이다라고 얘기할 거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진부분집합이라고 하면 진부분집합은 똑같아요. 2의 5제곱에서 대신에 바깥에서 빼기예요. 이때 빼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자신이 됩니다. 그래서 31개다 라고 쓰면 되겠고 지금부터 이제 시작하는 게 이 세 번째부터거든. 이거는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 아마 어렴풋이 기억은 할 건데 지금 어디 설명하냐면 216쪽 가봅시다. 216쪽 거기 설명하는 거예요. 알았지? 216쪽 특정한 걸 갖는다라는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이거죠. 어떤 부분집합이 있는데 반드시 만약에 2를 포함한다라고 한다면 이거 어떻게 풀어요? 다들 그냥 암기적으로 하고 있잖아. 그렇지? 암기적으로 하면 이렇게 하지 않아? 2의 전체 5개인데 하나를 빼라 라고 했었지. 근데 얘들아 잘 생각해봐. 이 파트를 잘 기억해봐. 우리가 공수원에서 계산적인 걸 쭉 하다가 이게 사실은 올해부터, 그러니까 25년부터 바뀌어가지고 되게 애매해졌는데 원래는 경우에서 순열조합이 뒤로 빠진 이유가 뭐냐면
문장 같은 거는 뒤에서 하자 이거야. 근데 공수원과 공수로 바뀌면서 그 해석하는 내용을 앞에 깔고 뒤에다 깔면서 나오는 게 사실 뭐야?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건 그냥 생계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방정식 함수 잘해야 되는 얘를 잘할 수밖에 없어. 근데 모의고사가 진짜 어렵단 말이야. 나중에 이제 보여줄 기회가 있으면 좀 해주고 싶고 이거 하면서 함수하면서 모의고사를 좀 보여줄 거거든요. 아 그럼 그냥 이 정도 난이도구나라고 그러니까 블랙하는 것처럼 보여줄 거야. 근데 이제 집합이라는 명제는 어떤 단어이냐면 이건 말 그대로 해서 해석의 단어이기 때문에 외우면 안 돼요. 아 근데 이거는 외우라고 하긴 했어 선생님 말. 이거 외우는 게 맞거든. 근데 이 해석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왕 배울 때 좀 제대로 배우고 넘어오라고. 그러니까 다들 이거 어떻게 배우냐면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가르치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포함한다고 하면 뺀다, 포함하지 않아도 뺀다라고 했는데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한다 그냥 이를 포함하세요라고 하면 이를 없애면 돼요. 그러니까 저 내용으로 기억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를 포함해서 이 5 빼기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 이를 포함해야 되니까 그냥 저 1, 3, 4, 5로 만들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공식이 필요가 없어. 왜냐면요 1, 3, 4, 5 만들게요. 공집합에다가 1, 3, 4, 5 여기 같이 한 번도 공식을 안 해봤잖아. 그냥 진짜 제대로 한번 가르쳐 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4, 5에다가 1, 3, 5에다가 1, 3, 4부터 할게. 1, 3, 4, 1, 3, 5, 1, 4, 5, 3, 4, 5 그 다음에 1, 3, 4, 5 근데 실제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고 나중에 거기 숨겨져 있어. 원래 2를 포함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다 2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거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 빼는 게 아니야 원래는 얘들아. 그러니까 빼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만드는 거야. 이해됐니? 그러면 당연히 모두 가능하냐면 네 번째로 1과 3이 포함이 안 되었다라고 하면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1, 3을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이 공식으로 다 끝낼 수 있다고. 이게 돼야 어려운 걸 할 수 있어. 나 지금 기본 가르치는 거 아니야 얘들아. 포함하지 않는다는 뭐예요? 1과 3이 없으면 2, 4, 5로 만들어라. 아니 원소 5개로 만들면 2의 5제곱이고 원소 3개로 만들면 2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거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할 게 5번째. 그럼 이제 뭐예요? 1은 포함하고 만약에 4는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슨 말이야? 1, 2, 3, 4, 5가 있다면 4도 없애고서 1도 없애. 2, 3으로 만들어 놓게 되면 여기에는 무조건 4가 없어요. 나중에 뭐야 그냥 1을 집어넣었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래야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얘들아? 순열적을 연결시킬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올해 2학기 중간고사는요 순열조합이 안 나왔어요 별로. 첫 시도였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은 공수원에서 순열조합을 하고 공수태 집합에서 순열조합을 써도 되니까 굉장히 어려워질 거란 말이야. 그것 때문에 이렇게 가르치는 거거든. 6번째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적어도 한 개의 홀수를 예를 들어서 포함하여라. 그래서 이 말이 이미 뭐냐면 순열조합을 이제 배웠기 때문에 적어도라는 거는 반대 집합 개념이기 때문에 전체에서 뭘 뺀다? 반대 개념을 빼라 라고 했거든요. 그럼 전체는 지금 어쨌든 2의 5제곱이가 될 거고 반대라는 건 뭐야? 홀수를 포함해야 된다의 반대는 짝수인 2하고 4로만 만든 집합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2의 얼마야? 제곱이다 라고 해서 개수가 나오는 거 아니야. 이해됐니? 그럼 이제부터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확장시키는 거죠. 이제 시작할게요. 그래서 7번째, 8번째를 좀 거기 필기할 때 있으면 근데 뒤에 연습 문제가 나와요. 연습 문제 나오기 전에 미리 좀 하자고 한 거거든. 지금 어떤 내용 설명하려고 하냐면 뒤에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저 뒤에 나오긴 한다. 뭐 17번이나 여기 나오는데 이제 이거 한번 해보자고. 뭐 할 거냐면 이제 7번째예요. 배운 사람도 있을 거고 아는 사람도 있을 거고 부분 집합 모든 원소의 총합. 여기까지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그냥 선생님 수업할게? 안 물어볼게? 아직 어느 정도인지 몰라서 이제
공부하다 보면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분집합이 총 몇 개 나오냐면 32개 나오거든요. 그 32개에 있는 원소를 한번 다 더해봐 라고 한 거야. 이해됐니? 그럼 다 쓰면 돼요. 정말로. 귀찮아서 그런 거지. 공집합 1, 2, 3, 4, 5 한 개짜리. 그 다음에 1, 2, 1, 3, 1, 4, 2, 3, 2 미안해요. 1호부터 2, 3, 2, 4, 2, 5, 3, 4, 3, 5, 4, 5 10개 나오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 2, 3 1, 2, 4 그 다음에 1, 2, 5 그 다음에 1, 3, 4 그 다음에 1, 3, 5 그 다음에 1, 4, 5 됐죠? 그 다음에 2, 3, 4 2, 3, 5 그 다음에 2, 4, 5 나오고 3, 4, 5 1, 2, 3, 4, 5, 6, 7, 8, 9, 10 됐고 1, 2, 3, 4 1, 2, 3, 5 1, 2, 3, 4 1, 2, 3, 5 1, 2, 4, 5 1, 3, 4, 5 2, 3, 4, 5 5개 나면 맞고 마지막으로 1, 2, 3, 4, 5 이렇게 너무 많이 썼는데 미안하다. 그러니까 이걸 다 더하라는 거야. 다 더하는 거. 근데 이게 시험에 안 나오거든? 근데 문제집에 다 들어와 있단 말이야. 그럼 이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알아야지. 뭐 심하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럼 이제 세보면 되거든요. 1이 몇 개냐 했더니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16개 나와요. 1이 16개 있대. 그럼 2도 한번 세보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하나 어디 갔니? 16 맞나? 16이 좋았니? 아, 여기구나. 16. 더하기 2도 몇 개야? 16. 이렇게 나오는데. 됐니? 이제 시작인 거 뭐지? 16개? 2가 16개? 3도 16개, 4도 16개, 5도 16개라는 거야. 이해해요? 무슨 말인지? 근데 왜 그런지를 알아야지. 왜 그럴까? 왜 1이 16개 나올까? 얘들아? 지금 충분히 설명했잖아. 어차피 부분집합의 모든 원소 총합인 거는 32개가 나오는 건 알고 있는데 이해를 하라고 그래야 어려운 것들을 풀 수 있다니까? 1, 2, 3, 4, 5라고 하면 1이 포함된 부분집합이 몇 개인지만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 몇 개야 얘들아? 2의 4제곱이면 16개인 거 아니야? 당연히? 맞잖아. 그럼 당연히 2도 몇 개 나와? 16개, 3도 몇 개야? 16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공식적으로 아예 정의를 해놨어요. 부분집합 모든 원소의 총합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원래 있는 원소들을 다 더하고 알았지? 곱하기 원소의 개수 빼기 1이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해놨어요. 근데 왜 그런지를 알면 외울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가 가능하냐면 8번째로 해가지고 응용을 할 수 있어요. 응용을. 그 대표적인 응용이 아니라 모든 부분집합에서 부분집합이 있어. 거기에서 최소 원소 총합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한번 배워보자고. 나중에 여름방학 때 하면은 그래도 잘 기억이 날 거 아니야. 좀 어려운 걸 쓸 거니까 그때는. 아까 말했던 32개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집합이 32개가 나왔는데 각각의 부분집합에서 가장 작은 원소들만 더하면 얼마일까라는 퀴즈인 거야. 이해했니? 그럼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정리해보면은 1이 몇 개이겠어요? 2의 4제곱만큼 나올 거예요. 왜냐면 모든 부분집합에서 1이 들어가면 제일 작은 게 1일 거 아니야. 이해가 돼? 이해하기로 했어 얘들아. 그 다음 더하기. 그 다음 작은 숫자가 2야. 2는 몇 개 나올까? 이해를 해봐. 2는 몇 개 나와요? 2에 3제곱만큼 나옵니다. 왜 그래? 잘 들어봐. 1, 2, 3, 4, 5로 2 설명할 거야. 왜냐면 외우는 거 아니야. 그냥 이해하는 거야 지금부터는. 여기까지 다 외우고 있잖아 어차피. 이해하는 단원이야. 1, 2, 3, 4, 5에서 최소 원소 총합이 되려면 당연히 1이 빠져야 돼요. 왜 1과 2가 같이 있으면 1이 최소일 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에 2가 최소가 돼야 되니까 얘는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자, 어디죠?
그러면 3, 4, 5로 만들었다고 해서 2의 세제곱인 거야. 앞으로 응용이야, 얘들아. 마지막으로 얼마야? 3은 2의 제곱만큼 있겠죠. 왜? 3이 최소가 되려면 1과 2가 없고 3이 무조건 들어가야 되니까 4, 5로 만든 게 되는 거야. 그 다음 더하기 4는 몇 개겠어요? 2의 1제곱이죠.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 원소가 하나씩 더 줄어들어요, 이렇게. 그다음 마지막으로 5가 최소이려면 5 혼자 있을 때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야. 그럼 얘들아, 이걸 만약에 모의고사로 바꾸면, 이게 만약에 모의고사 문제로 바뀌었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는 거야. A가 1, 2분의 1, 2의 제곱분의 1, 2의 세제곱분의 1, 그 다음에 2의 4제곱분의 1이야. 이러고 나서 똑같이 물어봐요. 부분 집합을 구했는데 그 중에 최소 원소들만 더하면 얼마입니까? 라는 거야. 얼마야? 손으로 생각해봐. 저거 가지고 얘들아 부분 집합 만들었는데 그거 가지고 중에 최소 원소들끼리 다 더하면 얼마일까? 라고 물어봤어. 얼마예요? 생각했어? 물어봐. 손가락 해? 5죠? 이게 5인 게 나와줘야 돼, 얘들아. 이게 답이 5라고, 이게 모의고사, 이게 대표적인 모의고사 문제야. 5라는 거야. 왜냐면, 아까 말했잖아. 최소 원소이기 때문에 제일 작은 게 1이 아니라 이 녀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16분의 1이라는 원소는 총 몇 개 나온다? 2의 4제곱개만큼 나온다. 왜? 얘를 무조건 포함하면 그게 제일 작은 거거든. 이게 약분하면 얼마야? 1이잖아, 그치? 1이니까 정답이 얼마야? 5다. 이렇게 하면 그냥 모의고사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기억해 보시고 꼭 정리해 봤으면 좋겠어. 이제 마지막 9번째. 똑같이 할게. 이거 한번 퀴즈로 가보자. 그럼 이거 어떻게 될까, 얘들아? 원소가 2개인 부분집합의 총합. 원소 총합이라는 거예요. 해봐봐. 이거 말고 1, 2, 3, 4, 5에서 그냥 퀴즈예요. 이거는 A가 1, 2, 3, 4, 5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원소가 2개인 부분집합 녀석들의 원소 총합은 얼마일까? 풀어봐 지금. 기다려줄게. 숙제를 많이 안 낼 테니까 거기만 채워. 그냥 비어있으면 좀 찝찝하잖아. 뭐 웬만한 거 다 배워서 풀 테니까 이 문제가. 그냥 지금 계획은 집합 2번, 명제 2번, 산술기하 1번, 함수 파트를 하나씩 쪼개가지고 5번, 유물 2번씩 하면 다 끝나거든요. 그리고 시간 남으면은 앞에 있는 도형 들어갈 겁니다. 지금 설명하는 건 그냥 너네가 뭐 다 알 것 같다는 생각 갖고 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나이가 높아지면 조금 조절할게. 근데 지금 알려줄 수 있는 거 많이 있을 때 알려주려고. 이거 그냥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들아 그냥 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소가 5개잖아. 졸리면 뒤로 나가서 들어. 원소가 5개거든 얘들아. 그럼 어떻게 해? 1, 2 예를 들어 1, 4 아까 해봤지만 1, 4 1, 5 그 다음에 2, 3 2, 4 2, 5 3, 4 3, 5 4, 5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서 내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 얘들아 이것도 똑같지 않니? 이걸 왜 배우냐면 이걸 배우면 나중에 어떤 문제들어도 응용적으로 다 할 수 있다는 거야. 얘들아 이거야. 1이 몇 개 있어? 4개 있죠? 2 몇 개 있어요? 4개 나와요. 3도 몇 개 나와? 4개 나온단 말이야. 그치? 어차피 이거의 답은 얼마야? 다들 할 수 있잖아. 분배 법칙. 1, 2, 3, 4, 5인데 몇 개씩 나온다고? 4개씩 나온다 이거 아니에요. 그 흐름을 한번 알려주려고 얘들아. 어차피 집합이 뭐 별거 없잖아. 이거 왜 이런지만 알면 되잖아. 그래서 포인트가 뭐야? 왜 4개냐 이거야. 이거 하면 되잖아. 그치? 맞지 않냐? 그럼 나중에 이게 뭘로 바뀌어? 만약에 원소가 3개인 녀석의 부분 집합도 응용적으로 할 수 있는 거지. 그걸 지금 배우자고. 잊어먹어도 돼. 선생님 맨날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노출하는 거야. 계속 들어봐야 돼. 어차피 까먹을 거야, 얘들아. 왜냐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한계가 있어요. 그냥 수학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들 바쁘잖아. 국어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과학도 해야 되고 어마어마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계속 들어보라고. 이거 왜 4개일까요? 되게 쉬워요. 원소가 2개짜리 원소를 고르라고 했어요. 그쵸? 근데 만약에 1이 몇 개인지 찾고 싶잖아. 그럼 둘 중에 하나가 그냥 1이 이미 채워진 거야. 이해됐니? 그럼 이제 몇 자리 남았어요? 한 자리 남았죠. 이 한 자리에 우리 뭐 할 수 있는 거야? 원소 4개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는 거야. 이거 오랜만에 4CL에서 좀 헷갈리게 하지만 공소한 내용이니까 얘들아. 4CL이 얼마야? 4가 맞거든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얘들아 만약에 이럴 수 있잖아. 나중에 원소가 몇 개짜리? 3개짜리 녀석의 부분집합을 총합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 원래 나와 있는 원소를 다 더해. 그리고 몇 개씩 나오는지만 알면 되잖아. 그치? 한 번만 더 끝낼게. 그럼 어떻게 나와? 원소가 3개짜리 이렇게 있는데 1인 녀석이 몇 개인지만 필요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몇 개 남았어? 1은 이미 나갔으니까 2, 3, 4, 5, 4개 남았죠. 그 4개 중에 몇 개를? 2개를 집어넣자라고 한 거야. 4C는 지금 불편해도 괜찮아. 어차피 내가 하면 되니까. 그럼 4C는 뭐야? 4 곱하기 3 나누기 2 곱하기 1이니까 총 몇 개씩 나와요? 6개씩 나온다라고 할 수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그렇게 찾아가면 돼, 정말로. 그러니까 외우는 게 아니라 어떤 흐름인지만 아시면 돼요. 됐습니까? 이거 뭐 확장시키면은 뭐 더 심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거기까지는 안 갈게요. 그래서 지금 216쪽 설명하면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고 이제 문제를 풀어서 뭐 할 수 있느냐라는 걸 이제 우리가 점검하는 거고 봐야겠지 그거는. 이따가 뭐 쉬운 거는 좀 이따 풀고 어디 가볼까? 얘를 저기잖아 얘들아. 236쪽 가볼게요. 그거 하고 쉬자. 236쪽에 20번 보면은 해보세요. 기다려주세요. 3, 4, 5, 6이라고 있는데 공집합이 아닌 서로 다른 15개의 집합이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작은 거를 더하면 얼마입니까?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3, 4, 5, 6을 만든다고 하면은 3이 있을 때 제일 작을 거고 4가 제일 작아질 거라 5가 제일 작아질 거라 6이 제일 작아질 거의 개수를 얘기해 보시면 3이 제일 작아 3을 무조건 포함한다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4, 5, 6으로 만들어라 이거였고 4가 제일 작으려면은 3이 없고 4가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그 말은 5하고 6으로만 만들면 되니까 2의 제곱이다. 5가 제일 작으려면 5가 무조건 들어가고 4랑 3은 안 들어가야 된다는 말은 6으로 만든 거에 다가 5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다음 마지막으로 6이 제일 작으려면 6은 자기 혼자 있어야 돼요. 집합 6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야? 8, 3, 24에 4, 16, 5, 20, 6이니까 다 더하시면은 저 46인가요? 아니 46이 아니구나. 54? 56? 이게 나와있구나. 그걸 설명하려고 쭉 한 겁니다. 10분만 쉬었다 할게요. 저 시계로 10분에 바로 시작할게. 너네 상태 괜찮니? 오늘 아침 9시에 나와가지고 힘들 텐데. 너네 안 춥니 근데?